네, 안녕하세요. 이재혁입니다. 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SIM과 한국누가회 파송으로 지금 나이지리아의 빙엠 유니버시티 티칭 호스피탈이라는 곳에서 12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준비한 건 그냥 되게 개론적인 내용이고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건데, 근데 이 방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아프리카에 대해서 또 이해하고 싶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좀 쉬운 정말 전반적인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 세계 지도를 참 좋아합니다. 특히 제가 살고 있는 나이지리아 사람이 좋아하는데, 왜냐하면은 이 세계 지도가 보여주는 것이 아프리카가 세계의 중심이다. 예, 특히 그 중에서도 나이지리아가 딱 중심에 있다. 그래서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까 강성 여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프리카에 대해 이해를 하실 때 사하라 사막을 보고 그 사하라 산악 이남 아프리카냐 아니면 북부 아프리카냐 이렇게 좀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하라 북부 아프리카는 불어권이 많고 또 강한 이슬람권이 또 많고 그리고 그분들은 또 지중해 연안에 뭐 동에 연결되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자신들은 아프리카라기보다는 중동이다 또는 지중해 연안 국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한국에서 아프리카 할 때는 보통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를 많이 얘기하게 되고 저도 오늘 좀 저는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이기도 하고 해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일단 아프리카는 참 큽니다. 예, 참 큽니다. 그래서 얼마나 크냐면은 미국과 중국의 전체와 동서유럽 전부와 인도 그리고 일본을 다 합친 크기가 아프리카 크기가 됩니다. 예, 정말 큽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카를 말할 때 그냥 아프리카다 그러는 거는 실은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이랬어 이러는 거는 실은 우리가 미국, 중국, 동서유럽, 일본, 인도에서 이렇게 했어 라고 말을 하는 거니까 실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큰 나라고 다양한 민족과 국가와 언어와 문화들이 있는 나라인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냥 퉁쳐서 아프리카 이렇게 하기가 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큰 나라, 이 땅덩어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인구가 많습니다. 보시는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1800년대 전 세계 인구가 10억 정도 계산이 되었을 때 그 당시에 세계 인구 분포가 먼저 번에 위에 있는 그림이죠. 수천 년 동안 지금까지도 아시아가 세계 인구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변하고 있습니다. 2100년도에 가면은 전 세계 인구가 112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때가 되면은 아프리카 인구가 아시아를 따라잡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100년에는 아프리카에 있는 나이지리아, 콩고,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니제르 같은 나라들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나라 가운데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늘어갈 세계 인구의 중심으로 들어갈 대륙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질병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게 2017년도 통계이긴 하지만 Disability Adjusted Life Years라는 신생 질병, 장애의 영향을 받은 연수를 나타낸 표입니다. 그래서 이 색깔이 옅을수록 보시면은 선진국이고 인구 10만 명당 그런 영향을 받을 횟수가 10만 명당 뭐 10,000명, 2만 명 정도가 되는데 보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유독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가 아주 짙은 색으로 다른 통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질병에 대한 문제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이
이 데일리스가 서구의 4배가 넘는 8만 정도가 되는데 그러니까 신생아 사망, 질병, 장애에 영향받을 가능성이 서구보다 4배가 높다는 말이죠. 그리고 아프리카의 편만한 극단화된 빈부격차를 고려하면은 빈곤층은 정말 훨씬 더 열악한 질병에 노출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의료 선교사들이 아프리카에 관심을 가지는 것 같고, 저도 의료 선교사가 되기로 결정을 하고 어디로 가야 될까 세계 이곳저곳을 다닐 때 정말 아프리카를 가보니까 야, 여긴 정말 딴 세상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정말 제가 가려면은 이곳으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오면은 다양한 질병을 접하게 됩니다. 저는 외과 의사고 샘병원에서 근무할 때 주로 대장학문 쪽을 치료하던 의사인데, 여기 오니까 트라우마 환자가 많아서 뭐 이렇게 버호를 뚫기도 하고, 근데 뭐 저기 기계가 없어서 저기 전동 공구를 소독해서 쓰기도 하고, 뭐 총 맞아서 오고 교통사고로 맞아서 오고 이러니까 이제 그 아래 사진은 피머가 총에 맞아서 박살이 난 사진인데, 그래서 정형외과를 여기 와서 또 배워서 환자를 치료해야 됐었고요. 그 외에도 신경외과, 비뇨기과, 예, 전립선 암도나 전립선 문제도 참 크죠, 아프리카가. 그래서 비뇨기과도 배웠었고, 또 흉부외과도 배워서 체스트 튜브나 그 흉곽 쪽의 치료도 같이 했어야 됐고, 산부인과도 좀 배울 수 있었고, 안과도 배웠어야 했고, 이비인후과 치료도 함께 하고 그랬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황당한 상황에 노출되는 그런 곳이구나. 뭐 그 외에도 또 이제 뭐 물 부족이나 전기의 문제로 고생하기도 하고요. 또 한국에서는 접하지 못했던 저는 책에서만 봤던 장티푸스 이런 것이 참 무섭구나 이런 것을 나이지에서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시큐리티. 이거는 이제 보시는 표는 프레자일 스테이터스 인덱스라고 전 세계의 일종의 이제 그런 쉽게 좀 국가가 그러니까 무너질 가능성이 많은 국가가 어디냐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하여간 시큐리티와 사회 안전망이 부족한 나라들이 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2021년 통계를 보면 보시다시피 그런 아프가니스탄이나 예멘이나 이런 몇몇 지역을 빼고는 그 아프리카 지역이 이런 프레자일 스테이터스로 랭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아프리카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까스로 가서도 다니기 힘든 나라들이 많습니다. 예. 저기 납치당하거나 테러 당할까봐. 예.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한국에서는 보지도 못했던 막 자살폭탄 테러로 막 다리가 날아가서 오는 환자들을 보기도 하고 총을 막 맞아서 오는데, 이제는 이제 병원에 있다가 밖에서 총소리가 들리면 조금 있으면 이제 환자들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Is this the government we vote for? Is this the palliative they promise they are bringing? This is Plateau State Jos. Today's 지금 보신 사진은 지금 코비드 상황이 있었을 당시에 그 정부 그 창고를 사람들이 너무 굶주리다 못해서 습격을 한 사진이었고요. 그 다음 화면은 지금 제가 소리를 켜는 걸 깜빡했는데, 이거는 이제 지난달에 저희 병원 앞에서 소요 사태가 있었는데 밤에 저렇게 농성을 하고 총을 쏘고 사람들이 많이 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난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월드 파버티 랩의 그런 데이터를 측정하는 그 랩에서 나온 사진인데요. 보시다시피 그 가난
점점 증가하는 나라, 그리고 SDG 타겟에서 어프트랙에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 아프리카에 모여져 있습니다. 정말 가난이 증가하는 나라에서 사역한다는 것은 이제 쉽게 말하면 증권으로 얘기하면 하락장에서 수익 내기. 예. 하락장에서는 실은 잘해야 본전인데 어쩌면 덜 떨어지면 칭찬해줘야 되는데 가난인 아프리카에서 산다는 것은 그런 뜻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표시를 이거는 월드뱅크에서 몇 년 전에 나온 사진인데 보면은 익스트림 파버티가 사하라이나 아프리카에서 증가하고 있다. 다른 대륙과는 다른 양상을 보고 있다. 저 주황색 컬러를 보시면 저거는 동아시아와 태평양이 나라들이 먼저 1990년대부터 빠르게 가난해서 탈피하기 시작했고 극빈층들이 줄었고 그 다음에는 저 파란색인 남아시아에서 극빈층들이 빠르게 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저 노란색 서브사하란 아프리카는 극빈층이 똑같다가 점점점 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2030년에 가면은 전 세계 인구의 극빈층, 그러니까 하루 $2 미만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 수가 그런 사람들의 10명 중 9명은 서브사하란 아프리카에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대륙에서는 빈곤이 계속 감소하는데 아프리카에서 늘고 있는 지금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2011년 통계로 5억의 빈곤층이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이들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빈곤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게 그냥 국가별 통계로 보면은 빈곤층이 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구 증가 속도를 감안했을 때. 근데 이게 빈곤층이 인구 증가 속도보다 느려서 전체 퍼센트는 감소하는 듯이 보이지만 그 수 자체는 지금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이 정말 제가 갈수록 느끼는 거는 저는 가난을 모르는 세대고 예. 그래서 이 가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예. 그분들의 삶. 그래서 뭐 그냥 한 예로 들면은 이 팩트풀 리스라는 책에서 가져온 그림인데 이게 이제 레벨 1, 레벨 2, 레벨 3, 레벨 4로 나누어서 레벨 1이 $2 미만으로 사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의 전 세계에 10억 명이 있는데 그중에 5억 명이 지금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면은 보통 자녀가 5명이 있고 그 아이들은 1시간을 걸어서 만나는 진흙 물구덩이에서 물을 길어옵니다. 그리고 오는 길에 요리에 사용할 땔감을 주워와야 되고 물론 시간이 없어서 학교를 잘 가지 못하고 매 시간대마다 멀건 죽을 먹고 그러다 기근이 오면 굶어야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막내 딸이 기침을 시작하고 그런데 집에 약이 없고 한 달 후에 그 아이는 죽습니다. 예. 그런 삶이 10억 명, 5억 명의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고 대부분 아프리카의 시골에서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과연 이해를 하고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런 레벨 1, 2, 3, 4로에서 레벨 4 하루에 $32 이상으로 사는 그런 좀 부유한 사람들의 숫자는 2017년도부터 2040년도까지 점점 더 늘고 있고 레벨 1에 살고 있는 사람은 보시는 것처럼 그 숫자가 줄고 있지만 더 많이 레벨 1은 아프리카로의 치중이 되고 다른 나머지 세계들은 점점 더 2, 3, 4로 이동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아프리카 문제가 점점 가난의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 교수님 2분 남았습니다. 네, 가난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 때 저는 이 칫솔 그림이 생각이 나요. 예. 레벨 1 하면은 이를 닦아야 합니다 하면은 저 손가락 2개를 떠올릴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모두 아마 전동 칫솔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런 그 전동 칫솔을 떠올리는 사람과 저 손가락 2개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같이 이루어갈 것인가라는 게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 다음 종교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아프리카는 이슬람은 내려오고 크리스찬은 올라가려고 하면서 그 중간에 전선이 형성되고 있는 대륙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더 내려올 것인가 크리스찬이 더 올라갈 것인가 그리고 그 갈등선상에 있는 나라들의 이 엄청난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는 기독교 인구가 이미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1990년대에는 18%, 사우스 쪽이 18%인데 2020년대 이미 사우스 헤미스피어가 67%로 넘어갔고 그 대부분이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는 감소했죠. 그래서 이게 퍼센테이지를 보면은 1900년도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프리카의 기독교 인구가 별로 없었는데 이게 2100년도 이 유럽은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근데 2014년도에 라틴 아메리카가 유럽을 넘어서고요. 아프리카는 2018년도에 라틴 아메리카를 넘어서고 2100년도가 되면은 아프리카가 전 세계 기독교 인구의 50%를 차지할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륙에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몇 가지를 나누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읽은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의 한국 기독교에서 선교 부분의 내용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금 근데 세계화로 가는 이 시대에서 세계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데 세계화에 부정적인 면이 있다. 이게 자유무역이라는 미명 아래 저개발 국가를 계속해서 저개발 상태로 묶어주는 구조인데 근데 대부분 오늘날 선교하는 나라는 세계화의 혜택을 받는 나라이고 피선교국이 바로 세계화의 피해를 받는 나라이다. 그게 대표적인 게 아프리카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제국주의적 선교의 망령이 되살아날 수 있는 지금 구조의 세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21년 9월에 아프간 20년 전쟁이 끝났죠. 6천 명의 미군이 전사하고 10만 명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2천조의 비용이 지불됐고. 근데 그 후에 탈레반이 다시 장악하는 속도에 전세가 경악을 했죠. 미국인에서 90일 이후면은 탈레반이 다 장악할 것이다 했는데 10일 만에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기사에서 이런 한 퇴역 군인의 말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를 다 이 사람들이 원한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이 사람들이 다 원하니까 이거 주면서 이렇게 사탕처럼 하다 보면은 다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 이게 정말 우리가 문화적으로 무지했고 현실에 대한 무시였다. 우리도 의료인으로서 잘못하면은 우리가 그냥 가지고 있는 거 다 원하니까 특히 다 건강하기 원하니까 뭐 이렇게 하면은 다 따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더 이 사람들을 이해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의료선교대의 기간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응답 시간들을 가지시고요. 정확하게 9시 37분에 소그룹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줌 소그룹이 종료되시면 소그룹 종료해서 이 방으로 전체 방으로 나오실 필요 없이 줌 전체를 종료하시고 다시 유튜브로 돌아가셔서 전체 기도회로 오늘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9시 37분까지 마무리해 주시면 되시고 특별히 각 소그룹 안에서 좀 더 이후에 이 선교대회 이후에 교제를 위해서 선교사님께서 본인의 이메일이나 카톡 아이디 같은 걸 좀 공유해 주시면 선교사님께서 그걸 좀 기록해 놓으시거나 하셨다가 추후에 계속적인 좀 교제가 있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소그룹으로 나눠주세요.